영국의 방산 전문 매체인 제인스 디펜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비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독보적으로 방위비를 많이 높이고 있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과 러시아마저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로 전문가들은 이러다간 머지않아 한국이 전 세계 군사력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채널 명군 타이거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제인스 디펜스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 외에 재정적인 지출을 거리고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만큼은 팬데믹 이후에도 국방비가 전혀 줄어들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이런 동아시아 지역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일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높이고 있다며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마어마하다고 봤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중국을 제외하고 2020년 방산 수출 시장 통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은 인도와 비슷한 크기로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비해 돋보이는 국방비 투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의 경우 발달이 아직 빈약한 개발도상국들로 방위비에 큰 돈을 지출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는 국가들로 구성된 탓에 육해공군의 군사력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중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의 경우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국방비까지 지출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군사력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중일은 군사력과 동시에 방산 산업이 전 세계에서도 돋보이는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한국의 방산 시장 잠재력은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전체 1위를 차지한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에 돈을 쓰기보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분별하게 방위비를 올리고 있는 탓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인도, 호주와 일본 모두를 제치고 방산 시장에서의 잠재력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방산 전문 매체인 제인스 디펜스가 한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무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낌없이 기술력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전술지대지 유도 미사일의 발사 결과 사진을 공개했는데 해당 사진 속 미사일은 정확히 원형 표적 한가운데에 꽂혀 있습니다. 100km 떨어진 표적물임에도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는 모습에서 한국의 미사일 운용 수준이 드러난 것입니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잡티도 아니고 미사일의 정확도가 저 정도라니라며 감탄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 미사일이 이렇게 독보적인 성적을 낸 덕분에 방위사업청은 본격적으로 전술지대지 유도 미사일을 양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3,200억 원을 들여서 200여 개의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계획한 상황이며 기존의 100km의 3배에 달하는 300km 수준으로 개량한 버전의 미사일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사일 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 중 하나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런 아낌없는 개발과 투자를 보고한 평가를 보입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 규모는 최근 전 세계 밀리터리 덕후들의 관심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군사력을 소개하는 한 해외 유튜브원은 한국 군대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한국이 2010년 한 해 동안 국방비만 자그마치 50조 원을 지출하며 전 세계 군사력은 육로, 육군, 해군, 공군이 고루 발전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국방력을 키운 배경에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원인이라고 보며 북한과는 달리 고도로 발달해 있는 기술력, 엄청난 경제력 그리고 활발한 민주주의 제도 덕분에 군사력이 지금의 수준에 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한국은 징집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 20세가 된 한국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소개하며 동맹국이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의 연합작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군대는 직업군이 아닌 징집군일지라도 매우 수준 높은 사격 실력과 전술 능력을 키우고 유지한다고
한국의 징집 제도를 해석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독일인인데 영상을 보고 한국 군대를 존경하게 돼서 미국인인데 역시 한국과 미국은 친구야. 한국에는 현역 군인 말고도 숙련된 예비군이 270만 명이나 있대. 대단한 나라야. 여기 북한을 적극으로 설정하고 키운 군대치고는 너무 규모가 큰 것 아니냐고 딴지거는 멍청이들이 있는데 지도를 보라고.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나라야. 강력한 군대는 한국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여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의아해할 만큼 한국이 미친 듯이 군사력을 기르는 통에 영국이 한 가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옵니다. 바로 자신들이 만든 항모를 사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한국은 그동안 계속 항모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3년이 바다인데다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득실거리는 통에 항공모함이 있어야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이 대형으로 지을 직영항모를 만들지 규모 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으며 항공모함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등 논란이 있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항공모함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마하 3 이상의 초음속 미사일로부터 항모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부터 만들어야 한다. 항모를 보호할 수단이 없는데 항모부터 만들어서 뭐 하냐는 등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대변할 수 있는 전략은 항공모함뿐이며 한국이 말라카 해협으로부터 한국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석유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마당이기에 한국이 수입해오는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항모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항모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치고 국방부는 4만 톤급 항모 한 척을 지어 2303년에 실전 배치를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안하고 영국이 나타낸 겁니다. 영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유능한 경험이 있다고 어필하며 자신들의 항모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영국이 빌려주겠다는 항모는 화력 170석 뒤로 한국이 지으려는 경항모가 가진 화력이 30세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화력 자체가 다른 중대형 항모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처음부터 경항모를 설계하고 개발할 돈으로 그냥 영국이 만들어 놓은 중대형급 항모를 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이제부턴 내고 싸움이다. 가격만 잘 흥정된다면이야 괜찮은 거래일 테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에 항모를 산다면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게 낫다. 영국이 주겠다는 항모는 7만 톤급인데 적은 너무 크다. 그 이상은 미국밖에 없다. 강력한 군사력과 자주국방을 원하는 현재의 우리에게 7만 톤급 항모라 진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마어마한 방위비를 토대로 군사력을 미친 듯이 벌클럽에 가는 상황에 대해 미국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정보기관에서는 한국 군대가 2명 비스트 모드에 돌입했다고 평가하면서 국방부가 매년 예산을 56%씩 증가시키는 탓에 한국 군대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벌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2020년 이후로는 일본의 국방비 규모를 뛰어넘었으며 러시아마저 뛰어넘어 2022년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군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토록 군사력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이 이른바 독침 전략을 메인 전쟁 시나리오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원래 현대의 전쟁은 여러 나라들이 군대를 주로 소규모 국지전이나 적대국에 대항해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국군은 이와 달리 극단적일 정도로 총력전을 주요로 상찬하며 군대를 키워가고 있다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방향의 군사력은 만약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과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은 질 것이지만 한국을 건드린 상대국도 더 이상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철저히 반영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군사력을 키우는 동시에 우리 건드리면 너네도 끝장난다라는 메시지를 주변국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와중이라는 겁니다. 즉 상호 확증 파괴가
국가 방어 전략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속도를 보면 머지않아 한국은 전 세계 군사력을 좌지우지하는 선도국가가 될 것이다. 한국 때문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들가면서도 계속해서 방위비에 투자하며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군사력을 키워가는 이유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는 강인한 일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 여러 국가들의 공중파 대후 대신에 송출되도록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을 도와준 유엔군들에게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다. 70년작 목숨을 바쳐 가난하고 약했던 한국을 위해 희생해줘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영상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의 빈민국들보다도 가난한 전 세계 최빈민국이라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했던 한국이 이제는 국방비에만 50조 원을 지출할 정도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선진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당당히 알리는 영상이기도 한 겁니다. 전 세계 최약체국이었던 우리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만큼 성장했다라며 당장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단연 한국이 유일하다고 장담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명군 타이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